삼각형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확산형 삼각형부터 할게요. 확산형 삼각형은 수렴형 삼각형보다는 이제 비중이 적죠. 그러니까 덜 나오죠. 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확산형 삼각형은 매우 큰 복합 조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들은 5개의 내부 파동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직전 내부 파동에 비해 모두 크거나 크게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B, C, D, E 이런 식으로 확산형 이런 모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확산형 삼각형의 일반적인 법칙, 파동 A 또는 B가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길이가 짧다. 이게 A가 가장 짧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A, B, C, D, E 이렇게 해서 가장 짧을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A, B, C, D, E. 항상 E는 페이크아웃 합니다. 어디서? 이 파동이 여기 보면 A, B, C, D, BD 라인이 있고, 그죠? AC 라인이 있죠. AC 라인을 넘어섭니다. 끝에. 무제한이든 제한이든 확산형 삼각형은 다 이 파동이 AC 라인을 페이크아웃 한 다음에 들어온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동 A 또는 B, 그죠? A가 B보다 짧을 수 있고, 원래 점점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고 A가 B보다 더 길어서 B가 작아졌다가 점점 다시 커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A 또는 B 파동이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파동이 된다. 그리고 파동 E가 거의 항상 패턴 내에서 가장 긴 파동이다. E가 항상 대부분 제일 길어요. 확산형 삼각형은 지그재그의 파동 B나 보다 큰 삼각형의 B, C, D, E가 될 수 없다. 이게 뭐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확산형 삼각형은 우리가 보통 제한 삼각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지그재그 A, B, C에서 B 파동의 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확산형 삼각형은 지그재그에서는 못해요. 지그재그 B 파동에서 안 나온다. 그리고 보다 큰 삼각형의 내부 파동 B, C, D, E가 삼각형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이 확산형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수렴형 삼각형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A, B, C, D, E가 있는데 요게 플랫이 될 수도 있고 지그재그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확산형 삼각형은 이 수렴형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확산형 삼각형이 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파동이 가장 길어요. 일반적으로 삼각형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가장 기니까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되게 제일 복잡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파동 E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작은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지그재그 형태, 그 다음에 보다 큰 패턴에서는 복합조정, 이게 E가 복합조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 파동 E는 거의 파동 A와 C의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넘어간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AC 라인을 E가 넘어갑니다. 대부분 다 넘어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은 넘어간다. 조금은 넘어간다. BD 추세선은 수렴형 삼각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BD 뭐라 그랬죠? 요 C 파동의 또는 E 파동의 일부, 이 내부 파동이 이 BD 라인을, 그죠? BD 라인을 침범할 수, C 파동의 일부, 예를 들어 이게 C 파동이 복합 조정으로 갔는데 이 복합 조정이 여기 중간에 내부 파동이 BD 라인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이 파동의 내부 파동도 이 BD 라인 연장선을 넘어갈 수 없다. 확산형 삼각형의 돌파폭은 그것이 강하고 보다 큰 조정 파동의 마지막 파동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가장 긴 내부 파동보다 짧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렴형 삼각형과 다르게 확산형 A, B, C, D, E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 E가 다음에 분출이잖아요. 분출이 보통은 요까지 끝나요. 요 내부 안에서 끝난다는 거죠. 이 파동보다 짧아요. 근데 언제 예외냐? 예를 들어서 터미널 임펄스의 요 끝에서 확산형 삼각형이 나왔으면 이 전체 파동은, 예를 들어 전체 파동은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으면 끝났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E가 이제 끝나고 분출했을 때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보통은 확산형 삼각형은 2파 끝나 페이크아웃하고 2파가 끝난 다음에 이 분출이
요 2파동보다 짧아요. 보통은 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 확산형 삼각형 모양인데, 이 터미널 임펄스의 끝에서는 2파동 전체가 터미널 임펄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산형 삼각형이 나와도 끝에 2파가 페이크아웃 하고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 파가 전체 이 상승파가 끝났으니까.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수렴형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확산형 삼각형도 제한, 무제한 삼각형으로 나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렴형 삼각형은 이게 제한이냐 무제한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출 모양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이 확산형 삼각형은 수렴형 삼각형과 다르게 이제 분출 모양이 제한이냐 무제한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그냥 비슷하다. 결국 뭐냐? 아까 제가 말씀, 키 큰 틀은 뭐다? A, B, C, D, E가 페이크아웃하고, 분출은 보통 2파의 내부 파동보다 짧다. 그리고 이제 분출이 끝나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경우는 뭐다? 터미널 임펄스의 2파동이 이 확산형 삼각형에 나왔을 때는 계속 내려가겠죠. 이 책에 보면 이제 확산형 삼각형의 제한, 무제한에 나오는데, 우선 제한 삼각형 할게요. 제한 삼각형. 확산형 제한 삼각형이에요. 제한은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B파동에 나온다, 4번 파동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분출이 보통 이 내부 파동의 가장 큰 내부 파동의 1대1로 가기 때문에 이 분출 모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이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얘도 똑같이 B번, 4번 이론상 돼 있는데, 요 그랜릴리가 20여 년 동안 뭘 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론상은 이거 가능하지만 4번 파동에서는 못 봤대요. 근데 본인은 소수의 B파동에서만 확산형 삼각형을 봤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안 나온다? 지그재그에서는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플랫에서 나왔겠네요. 왜? 아까 확산형 삼각형의 뭐 내부 파동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랜릴리가 말한 이제 확산형 삼각형의 제한 삼각형은 결국은 B파동, B파에서 나오는데 지그재그에서는 못 봤나 봐요. 지그재그에서는 없었대요. 없었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 안에서도 또 없고, 뭐에만 있다? 플랫에서. 플랫이 예를 들어서 플랫 모양이 A, B, C죠. 근데 플랫에서도 미달형, 그죠? 미달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미달형? irregular failure, 그죠? 이게 이런 거죠. A, B, C, 그죠? 그 다음에 보통은 A, B가 A의 80에서 100%, 그죠? 다는 되돌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경우에 확산형을 봤나 봐요. 누가? 그랜릴리가. 그래서 보니까 확산형 삼각형은 딱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B파동. B파동에 나오는데 언제? 플랫에서만 관찰됐다. 그런데 확산형 삼각형이 나오고 나서 보세요. A가 나왔어. 그죠? 그럼 B가 확산형이 나왔어. A 너무 긴가?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A, B, C, D, E.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추세선을 걷을 때, 그죠? 추세선을 걷을 때 이 파동은 페이크아웃 한다 그랬죠. 요 A, C 라인을 벗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파동이 끝나고 분출은 이 파동의 내부 파동을 다 돌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까지 가겠네요. 요까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 파동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A, 그죠? A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B 파동을 얘기할 때는 끝점을 얘기하는 거죠. 끝점. 그죠? 요게가 끝점이겠네. B가 이렇게겠네. 그죠? 그 다음에 C는, 그죠? C는 어떻게 돼? B파동이 확산형이 나왔는데 확산형의 2파, 내부 파동 2파가 끝나고 분출은 2파동, 내부 파동 전체에 되돌리지 못한다 그랬죠. 보통은 여기 61.8%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잘 못 간대요. 그럼 결국 이런 모양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C 파동이 들어가는. 이거는 일반형에서 C가 미달된 거. 그럼 C failure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런 거를 그러면 irregular failure는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왔대. A가 나왔는데 B가 A, B, C, D,
2가 훨씬 내려갔겠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A의 시작점보다 이게 더 큰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가 넘어갔다, 그죠? 얘가 여기 이렇게 갔는데 요 2의 내부 파동 길이보다는 짧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플랫이 3,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3이잖아요. 그 왜? 삼각형도 3, 3, 3, 3으로 표현을 했죠, 그죠? B, 그죠? A, B, 그죠? C.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B가 A의 시작점을 넘어섰으니까 일레귤러 패턴이고, 그리고 여기 다시 A의 종점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failure. 그래서 irregular failure. 그럼 요거를 알면 되죠. 뭐 확산형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ABC 패턴에서 확산형 삼각형이 나왔다. 지그재그는 못다. 그러면 뭔가 A가 분명히 3파동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확산형이 보인다. 그럼 요 다음은 뭐다? C failure가 나오나. C는 절단돼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양이 요거 확산형이 하고 C는 짧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다음 파동은 밑으로 되돌린다. 아시겠죠? 확산형도 수평, 그 다음에 일레귤라, 그 다음에 강세가 있어요. 강세가. 이제 보면 수평 확산형 삼각형은 거의 없다. 이게 뭐냐면 점점 그냥 이렇게 완전 이렇게 수평하게 해서 점점 커지는 거. A, B, C, D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은 별로 없대요. 그리고 좀 전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어요. 이쁘게 여기 보시면 ABC 갔다가 이제 여기 확산형 삼각형 이렇게 남고 이파가 아니고 이파가 이제 AC 라인을 벗어나서, 그죠? 그리고 나면 C는, 그죠? 다음 요 분출은 요 2파의 내부 파동보다 짧다. 그래서 이렇게 5파동이 나는데 짧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까지 이제 앞으로 여기 나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확산형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지그재그가 안 된다, 그죠? 그럼 뭐야? 이거 플랫이겠네. 플랫인데도 C가 짧겠네, 그죠? 그러면 C가 짧으면 어찌됐든 요 A 파동을 넘긴다 못 넘긴다? 못 넘기고 끝나겠네. 그러면 여기서 잘 쇼타점이 될 수도 있는. 근데 물론 이제 더 이제 많이 경험이 쌓여야지 이런 거 눈에 보이고 하겠죠. 아시겠죠? 수평형 삼각형은 요거 조건, 파동 A가 가장 작은 파동, 그다음에 B, C, D는 이전 내부 파동보다 크다. 그러니까 종료보다 넘어서야 된다. 그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A, 그죠? B, 그죠? 요 시작점 넘어가고, 그죠? 그다음 C는 얘 이전에 시작점 또 넘어가고, D는 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E는 AC 라인을 넘어선다. 아시겠죠? 근데 불규칙은 똑같아요. 다음 불규칙은 결국은 이제 수렴형 삼각형에서 불규칙의 특징이 뭐죠? 불규칙은 수렴형 삼각형에서 불규칙은 딱 뭐죠? 그죠? A, B, B가 더 긴 거죠. B가 더 긴 거. A보다 B가 더 긴 게 이제 불규칙 삼각형이죠. B, C, D, E,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다?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은 이거를 러닝이라고 했다. 불규칙도 이제 확산형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 확산형은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럼 그쵸? 불규칙은 결국은 B가 A하고 거꾸로 되겠네, 그죠? 원래 B가 A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A가 더 크고 B가 더 작은 이런 모양을 하겠네, 그죠? 아시겠죠? B가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A, B, C, D, E 나머지 모든 거는 또 이제 전파동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세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또 이게 이 책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이게 러닝이에요, 러닝. 이게 릴리 책 보시면 어쩔 때는 강세라고 써요. 또 뒷장 11장 12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글로 러닝 조정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 책의 특징이 뭐냐? 이게 오리지널 이제 영어 있죠. 영어 알파벳, 영어 단어를 안 써놔줬어, 한 번도.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해놓고 러닝 조정, 강세 조정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그러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강세 가로치고 러닝 써주고 여기다가 러닝 써줬으면 이게 나중에 같은 말인지 알겠는데, 앞장에서는 강세 이렇게 써놓고 뒷장에서는 러닝 조정의 특징 이렇게 써놓고 이게 같은 건지
모른다. 누가 처음 초보들은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짜증나서 던진다. 근데 되게 좋은 책인데 좀 그 번역해서 이게 좀 친절하게 요 써주는 거에 그 면은 좀 아쉽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장 그나마 최신식으로 잘 정리한 책이다. 한 번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은 책이다. 강세삼각형은 수렴형 강세삼각형하고 내용 비슷해요. 뭐 B와 D와 관계, 예를 들어서 다시 수렴형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강세삼각형이 이런 모양을 한다 그랬죠. 그죠? A, B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A가 짧아, 그죠? 그 다음에 B가 길어, B, 그죠? 그럼 C가 이렇게, 그죠? D가 길어, 그죠? C보다 D가 길죠.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분출은 161.8%에서 261.8%까지 가는데 보통 200%가 넘어가면, 이 가장 큰 내부 파동의 200%가 넘어가면 이 전체 파동의 종료다. 확산형에서 러닝은 똑같이 B하고 이제 D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수렴형에서는 B가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D가 C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세삼각형, 확산형 강세삼각형은 점점 원래는 삼각형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크고 E가 큰데 요거는 그냥 B가 A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 그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여기도 그냥 요 D 차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D가 C보다 짧어. 요런 모양을 하죠. 이렇게. 그죠? 결국은 지금 보면 D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그래서 A, 그리고 여기가 B가 짧으니까 B, 이제 D가 C보다 짧으려면 C가 이렇게 약간 각도를 놓고 이렇게 한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거도 지금 살짝 좀 잘못됐는데 여기를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해야죠. 이런 모양.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면 여기가 여기가 A, B, C, D,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됐죠. E가 페이크가 하겠죠. 이렇게 B, C가 이렇게 시간을 걸쳐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게 올라가면 D보다 크다. 그러면 그런 모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추세 방향이 둘 다 같은 방에 나온다. 중요한 거는 강세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수렴형인 경우는 분출이 크다 그랬죠. 161.8에서 261.8%까지 가장 긴 내부 파동에. 근데 확산형 삼각형은 강세든 뭐든 상관없이 이 파동보다 뭐가 분출이 길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단 어디서 터미널 임펄스의 5파동에서는 요거랑 상관없이 계속 내려간다. 아시겠죠? 이제 확산형 삼각형에서 무제한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제한이냐 무제한이냐 크게 분출 차이도 없고 별 차이가 없다, 결론은. 근데 이제 모양에서 또 이제 무제한 삼각형과 확산형 삼각형은 비슷하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A, B, C, D, E 해서 요 삼각형이 형성되는 시간을 1로 봤을 때 요 남은 시간에 요거에 20% 미만이면, 꼭지점까지 시간이 20% 미만이면 무제한, 그죠? 또 40% 이상 남았어도 무제한. 그리고 20에서 40%, 특히 38.2% 정도 근처에 있으면 제한. 그럼 이거를 봐서, 꼭지점의 모양을 봐서 분출 후에 요 꼭지점이 닫히고 이렇게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분출 후에, 예를 들어 이쪽으로 분출했을 때 분출 후에 되돌림이 있다가 내려갈 건지, 그런 모양을 제한과 무제한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파가 페이크아웃이냐, 이거는 닐리 책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무제한 삼각도 마찬가지. 무제한 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으로 그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나오겠죠. 이 꼭지점 나온 시간이 요 길이에 20% 이내면 이건 무제한.
예?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20%보다 20%보다 길게 남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40% 남았다. 이거는 이제 제한. 이게 결국은 뭐냐? 이제 닐리가 관찰을 했는데 A, 그 다음에 E, B, C, D, E 이렇게 해서 요 플랫 미달형에 나온 요거를 관찰했더니 요런 모양을 이제 관찰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다? 40% 이상이 무제한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20% 기준으로 20%보다 짧게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해서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1로 됐을 때 요 꼭지점이 닫히는 시간이 20%보다 짧게 남았으면 무제한, 이거보다 길게 남았으면 20% 이상 남았으면 제한. 이렇게 나눠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양을 가지고. 근데 이 뭐랑 수렴형 삼각형은 요걸 가지고 뭐를 따져요?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분출이의 모양을 이제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 요까지 왔다가 다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꼭지점이 닫힌 후에 요 되돌림으로 이 꼭지점을 넘어서 갈 건지는 제한 무제한의 모양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요 둘은 그 차이를 못 느낀다. 못 느낀다가 아니고 없다. 아시겠죠? 여기 다시 그림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100으로 보고 100으로 보고 예, 요까지 이 파동의 끝을 100으로 봤을 때 요 이제 추세선을 연결해서 꼭지점까지 가상의 시간을 재서 요 남은 시간이 20% 이내면 무제한. 그럼 결국 이거는 복합 조정 안에 나오겠죠. 그리고 보통 20%보다 넘어가면 이건 제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 그다음에 B가 이렇게고 이제 C가 A 그다음에 C가 B의 이 파동이 6가 끝나고 C가 미다령인 플랫에서 이런 모양을 관찰했더니 20% 이상 남았나 봐요. 아직 또 그 차이예요. 하지만 분출 차이는 둘 다 출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이나 무제한은 확산형 삼각형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고급 논리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이로 마스터 책 보면 고급 논리 법칙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뒷부분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5챕터에 삼각형 조금, 그 다음에 9챕터에 조금, 10챕터에 조금, 11챕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5챕터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거 넘어갔다가 또 다른 거 넘어갔다가 또 10챕터 찾다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각형을 다 이렇게 빼갖고 한꺼번에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고급 논리 법칙 뒷부분에 나온 걸 정리한 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죠? 이렇게 A, B, C, D 여기서 보면 이 가장 긴 내부 파동이 여기 그죠? 가장 긴 내부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선을 잇고 요 분출은 요걸 넘어가요. 그죠? 근데 강세 삼각형 보통 여기가 이제 강세 삼각형은 이제 지그재그 같은 거 강세 삼각형이 어렵겠죠. 왜냐면 지그재그는 이렇게 해서 단 1%라도 되돌려야 되는데 그죠? 이게 모양을 봐서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3파가 나왔어. 이게 강세 삼각형이 4파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가장 긴 내부 파동이 여기죠. 여기서 고점 저점, 이미 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고점을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출해버리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결국 삼각형 수렴 끝에 요 내부 파동의 고점과 저점, 고점 또는 저점을 돌파한다. 이거는 이미 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여기를 이미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이 분출이 이 돌파는 크게 의미 없다. 그 뜻입니다.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수렴형 삼각형은 위치가 바뀐다. 제한형은 B파동이나 2번, 4번 파동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제한은 X, Y, Z, 그 다음에 마지막에 터미널 임펄스의 5번 파동.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삼각형이 시장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대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그죠? 이 파동이 이렇게 수렴해. 그럼 매물대가 여기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 여기가 이제 매물대로서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요 분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린 건데, 제한삼각형은 제한삼각형은 A, B, C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파동이라고 볼까요? 상승파동에서 이게 이제 3파동 이제 A, B, C, D 이 다음에 이제 분출을 했어요.
이 다음에 이제 분출을 쫙 했는데 이게 5파동이 되겠죠. 5파동. 그때 요 5파동의 끝은 제가 설명드렸죠. 요 추세선이 연결됐을 때 여기 꼭지점 에이펙스라고 하는 이 꼭지점을 5파동의 끝, 여기 5파동의 종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난다. 그리고 나서 꼭지점이 다 끝나고 나서, 그죠? 끝나고 나서, 물론 중요한 것 제한삼각형은 결국 대부분 꼭지점을 넘어서거든요. 다시 저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 꼭지점이 닫힌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지점이 닫힌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분출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분출은 내부 파동의 75%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에서 125% 사이에 분출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분출하고 내려올 때 꼭지점이 분출 끝에 딱 거의 맞는다. 아마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기서 내려온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전형적으로 임펄스 파동 올라갔다가 A, B, C, D, E 한 다음에 그죠? 쫙 여기가 일반적으로 제한형 삼각형은 20에 40%. 요 어디가 요거의 길이의 20에 40%. 보통은 책에는 38.2. 그러니까 요 시간도 피보나치 관계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딱 여기에 분출 5파동 끝을 딱 보시면 거의 어디랑 비슷하다? 어디랑 비슷하다? 꼭지점이 닫히는 시기하고 딱 일치한다. 그리고 나서 되돌린다. 요 차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드렸는데 제가 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이제 요런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다시 설명을 여기 보면 A 그죠? 이거 지금 지그재그네요. A 그죠? 여기서 보시면 요 B파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B파동의 위치 우리가 꼭 끝은 어디로 잡는다? 삼각수렴하면 삼각수렴의 끝에 이 파동의 끝을 잡는다. 그래서 여기가 요런 이게 그러면 A, B, C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여기를 A 그다음 B는 이거예요. B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분출했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림이 좀 애매모호하더라도 여기에 꼭지점이 닫히는 에이펙스에 딱 뭐가 닿는다? 여기 C 분출이 끝난다. 예를 들어서 C파동이 5파동으로 이렇게 임펄스가 나올 때 대충 요 꼭지점도 이렇게 그려서 여기쯤이 끝나겠구나. 이 시간쯤에. 그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 갈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무제한인 경우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꼭지점이 닫히는 요 위치하고 요 시간하고 딱 보면 이거는 제한삼각형이고 이거 지금 ABC였구나. 그리고 얘는 조만간에 뭐 한다? 이 꼭지점 밑을 쳐봤겠구나. 그죠? 요 OB 라인을 깨겠구나. 그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이 나왔네. 3번 파동이 나왔어. 3번 파동이 나왔고 4번 파동 이쁘게 뭐가 삼각수렴했어요. 그러면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딱 배워서 여기 꼭지점쯤에 이렇게 여기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온 거예요. 터미널 임펄스는 시간을 끌죠. 시간 잡아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요걸 깨고 요 꼭지점 끝나고 요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더 끌다가 한참 있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언제? 4파가 삼각형을 했는데 5파가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보다 늦게 내려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을 볼까요? 파동 비인 제한 삼각형을 다룰 때 분출 이후의 반전 과정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형성된 가격들에서 보통은 제가 아까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A 그 다음에 이제 B가 지그재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A, B, C, D, E 그 다음에 C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 꼭지점 위치에 이제 C가 나서 이거 이제는 기가 막히게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하잖아.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복합 조정 복합 조정. 다음 주 앞으로 2주 내로 복합 조정까지 다룰 건데 이제 복합 조정이 나왔어요. 복합 조정이 이제 대부분 복합 조정이란 뭐냐면 이제 우리 표준 엘리어트 파동 있죠. 표준 엘리어트 표준 조정. 그러니까 뭐 삼각수렴, 삼각형, 플랫, 지그재그를 표준 엘리어트 조정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조정 파동 두 개를 X라는 접속 파동을 통해서 연결해주면 우리가 이제 복합 조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복합 조정이 생겨 X가 나온 거예요. X가 뭐가? X가 여기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고 다시 지그재그가 또 같네. 이런 경우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뭐가 안 된다? 요 ABC 이후에 그죠? ABC 이후에 그죠? 요 OB 라인을 깨려 내려오지 않고 X 나고 다시 다음 파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 보통 이 삼각형을 하고 나서 이제 분출이 삼각형의 꼭지점쯤에 이제 제한 삼각형일 때 끝나고 나서 이거를 되돌리는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OB 라인을 요 C가 형성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깨야 되는데 이 다음에 이 조정 시간이나 조정 가격을 덜했어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서 복합 조정을 한번 더 해줄 조정을 한번 더 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뭐 X 파동이라고 하는 조정 파동을 넣고 다시 조정 파동 한번 더 시작하면 그러면 요게 요 꼭지점이 닫히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외가 있다. 언제? 복합 조정 때. 아시겠죠?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삼각형 자체가 복합 조정 끝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삼각형 자체는 지금 제한 삼각형으로 제대로 나왔는데 그랬으면 꼭지점이 닫히고 나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후에 ABC 이 단순 조정 이후에 X 파동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다시 조정이 이어지면 그죠? 어디로? 꼭지점으로 바로 안 되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외도 있다. 언제? 조정 파동이 연속이 되면서 X 파동이 나오면. 아시겠죠? 요거는 계속 반복된 건데 가장 긴 내부 파동에 그죠? 가장 긴 내부 파동에 75에서 125%까지 가는데 이게 드물게 예를 들어서 이 파가 이렇게 페이크아웃 화면이면 이 자체가 75가 여기 내부 파동 요보다 짧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75보다 넘어가요. 어찌됐든 이 내부 파동의 가장 밑점보다는 넘어간다. 첫 번째 조건이 75에서 125고 두 번째 엔드예요. 엔드. 두 번째 뭐냐? 가장 긴 내부 파동의 고점 또는 저점을 넘어서야 돼요. 이걸 만족하면서 엔드입니다. 엔드 아시겠죠? 이제 불규칙 삼각형은 제가 설명 어떻게 드렸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A가 좀 짧고 그죠? B가 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불규칙 그죠? 그래서 A, B, C, D 그죠? E 그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 삼각형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분출 범위가 좀 더 길다. 여기 아래로 분출하겠네요. 이게 161.8%까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애매하다.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 75에서 125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불규칙 파동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이제 수평형보다 좀 더 간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이렇게 A가 짧고 B가 긴 거는 좀 더 갈 수 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이 알고 있는 러닝이 이 불규칙 파동이다. 아시겠죠? 강세 삼각형은 이런 모양이죠. 수렴형 강세 삼각형은 어떻게 되죠? A가 짧고 그다음 B가 좀 길고 그죠? 그다음에 C가 짧고 뭐보다 D가 이렇게 길어요. 그죠? 그리고 E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 이게 또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A가 짧고 A 그죠? B 그다음에 C D E 그다음 분출. 그죠? 아까 그래서 설명할 때 여기 안 닿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강세 삼각형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다? 세기형으로 나온다. 그다음에 D파가 C파보다 길다. 그리고 분출은 얼마큼 한다? 161.8%에서 261.8%만큼 하는데 200% 내부 파동이 200%가 나오면 이 전체 파동은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누가 그래요? 그랜-릴리가.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랜-릴리가. 아시겠죠? 밑에 무제한 삼각형을 읽어보면 무제한 삼각형은 이게 삼각형 형성 이후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가격이나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출현 후에 분출하고 나서 다시 꼭 돌아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1대1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처음 분출은
예, 여기 내부 파동 길이만큼 갔다가 일부 조정했다가 그리고 다시 계속 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쭉 분출을 하고 나서 요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동력이 떨어져서 이게 좀 이게 되돌림이 있지만 그 되돌림은 뭐 충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삼각형 이제 무제한 삼각형에서는 위로 갔을 때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분출을 하고 나서 요 1대1 길이만큼 갔다가 살짝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보통의 무제한 삼각형의 분출 이후의 과정이에요. 요 그림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죠? 제가 또 얘기한 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A, B, C, D, E가 조건에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좀 되돌리면 되는 거지 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BD 라인이잖아요. BD 라인만 안 침범하면 되지, 그죠? 여기 책에 보면 BD 라인을 침범하면 절대 안 된다. C의 내부 파동이나 E의 내부 파동이 BD 라인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럼 AC는 침범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얘도 침범해도 되겠죠. 얘도 침범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렇게 페이크아웃 하는 거는 제한과 무제한에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 페이크아웃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죠? 제한이든 무제한이든. 근데 제한이면 왔다가 꼭지점이 닫힐 때쯤 분출이 완성되고 닫히고 나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간다. A, B, C나 여기서 B, 그 다음에 4번 파동에서는 결국은 5번 파동이 나오고 다시 이제 조정이 있으니까 결국은 되돌린다. 무제한 삼각형은 지금 여기처럼 내려갔다가 요 내부 파동만큼 내려갔다가 일부 되돌림이 있지만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간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확산형 삼각형의 이제 고급 논리나 좀 다른 거, 기초적인 거 말고 뒷부분에 나온 10장, 11장, 12장에 나온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